국민의힘의 다음 지도부는 언제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국민의힘은 여전히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친한계 핵심 한지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거부터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격정 토론을 했어요. 내 개혁안에 대해서 누구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소통했다고 하고 누구는 김문수 후보라고 그러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얘기 듣고 하는 건 이런 얘기도 한다. 아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일단 사실관계 확인부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 할 때 한동훈 전 대표 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 의원들과 뭔가 사전 교감 상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상의가 있었는지 그건 제가 모릅니다. 예.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스스로 많은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배후 세력이 있냐 뭐 이런 예.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그 개혁이라는 아젠다를 폄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는 뭐 순수한 의도가 없다. 뭐 정치적인 의도만이 있다 이런 거에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사실 잘못을 직시하고 예. 그리고 개혁을 한다는 게 그게 뭐 배후 세력이 필요합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당을 봤을 때는 예. 상식입니다. 우리가 뭐 탄핵 당론 반대를 바꾼다. 예. 또는 후보 교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직면한 이러한 분위기는 예. 아마도 그 자리에서 오는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예. 사실은 임명직 아닙니까? 그 그렇기 선출직은 때문에 아니죠. 선수직이 예. 아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런 아젠다를 정말 힘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그게 개혁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선출된 당대표가 이런 개혁안을 추진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 의원님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걸었던 그 5대 개혁안은 찬성하시는 거죠? 뭐 전부 다 찬성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요? 어떤 거를 뭐 반대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100% 지방선거 때? 이런 예. 것들은 뭐 나중에 부차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꽤나 그래도 구체적으로 예. 그 개혁안을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그 안들을 갖고 지금 어떻게 지금 그걸 던짐으로써 예. 우리 당내의 이야기들이 개혁안으로 예. 넘어갔습니다. 지금 오늘 첫 질문도 개혁안에 대한 질문 맞아요. 많이 해주셨습니까? 예.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 그게 어떻게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개혁안에 뭐가 들어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 그게 성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그래서 뭐 전당대회를 일찍 치러야 된다. 예. 당연히 해야 되죠. 아까 전에 예. 말씀드렸듯이 창당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면 힘 있는 선출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9월에 해야 되냐? 예. 9월 전에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개혁이 늦어지면은 예. 개혁의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 국민들의 기대감 또한 식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런 것들 당연히 발빨리 해야 되는 거는 맞고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뭐 후보 교체에 대한 진상조사를 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 게 맞긴 맞죠. 하지만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당시 그 후보 교체에 대한 안을 승인하는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는 다음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가 하거나 예. 아니면 지금 할 경우에는 그 결정 과정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외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 중에서 이제 특히 제일 핵심인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랑 저 후보 교체 파동 저 당부 감사 요거 이제 찬성하시는 건데 찬성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내가 할 테니까 전당원 투표 또는 전당원 여론조사 붙여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반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는요. 이게 뭐 쇄신의 방향, 개혁의 방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걸 한다? 뭐 그런 의견들이 소위 말해서 친한계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당원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예.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은 정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당의 협치와 정치가 실종된 거를 예. 다시 한번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이 이런 게 예. 당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후보 교체 때도 우리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누가 이거를 바로잡았습니까? 당원들이요. 당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예. 이거는 지금 얼마나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 화두가 실제로 논의가 되고 선수별로 오.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고 물론 국민들께서 보기엔 굉장히 답답하고 혼란처럼 느껴지겠지만 예. 그 좋은 변화고 아하.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국민께 그 결과를 고해야 되는 게 오.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잘못한 거였으면 의원들이 사고 친 건데 의원들이 맞습니다. 알아서 해결해야지 네. 당원들한테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뭐 물어보- 어떻게 뭘 고쳐야 되면 됩니까가 아니라 예. 우리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당원들한테 그럼요. 보고하는 게 맞는 보고하는 거다.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못한 거 고치고 개혁하고 이거는 선출된 당 대표가 된다 이 입장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의원님의 생각이고 친한계 의원들도 대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뭐 상식을 예. 갖고 계신 그때 예. 상식을 갖고 계신 국민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상식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 예. 많이들 전당대회를 좀 빨리 치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당이 예. 개혁도 해야 되고 혁신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논란과 진통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게 비상체제에서 가능하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임시체제이고 예. 그리고 비선출된 어허. 비상대책위원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힘있게 선출된 당대표가 안정적으로 예. 이 개혁과 혁신을 갖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당대회 만약 열려요. 다음 질문 아마 예상이 되실 건데 8월에 열려요. 항상 이렇게 곤란한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일 궁금한 질문이니까요 이게 한 전 대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지 정답이 그렇죠. 없고 예. 그 선택은 한동훈 전 대표가 하셔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나가야 된다가 한 6이면은 예. 절대 나오면 안 된다가 4입니다. 아 그러면 그건 예. 친한계 내에서도 그렇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친한계 내에서도 그렇고요. 어. 근데 그게 예. 이제는 4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은 예. 개인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거를 장기 로드맵으로 갖고 가야 되지 여기에 또 나오게 되면 힘들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당대표의 자리를 보면은 예. 어려운 당대표의 자리 굉장히 그 무게가 무겁습니다. 예. 우선은 우리가 소수 야당이고 어허. 그리고 개혁과 혁신을 하는 데는 말씀드렸듯이 진통이 있을 거고 예. 그 이 안 좋은 지형에서 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 지선은 아마도 패배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렇죠. 예. 지금 보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당대표. 또 당대표가 지는 거거든요. 예. 당연히 당대표가 져야 되는 부분도 맞고요. 그러면은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예. 또 당대표로 나와서 또 지선을 지을 경우에는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아마 예. 부분들은 이제 의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고 뭐 개혁적인 이미지고 예. 또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선택을 했고 그리고 스피커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묵히면 안 된다. 그래도 당이 어렵기 때문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예. 그 개혁의 바람 그리고 지선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결국에는 현명한 예. 본인의 선택이죠. 선택을 최종적인. 하시지 않을까. 자, 이런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아주 쉽게 정리하면 네. 아니 이거 어려운 자리 가봐야 얻을 것도 없고 욕만 먹을 건데 뭐하러 하냐가 4. 그래도 당이 어려우면 희생이라도 해야지. 이게 6이잖아요. 쉽게 예. 정리하면. 맞습니다. 의원님은 어느 쪽이세요?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조금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예. 원내대표도 선출을 앞두고 있고 예. 당 개혁안들도 나왔기 때문에 변수가 많죠. 예, 변수가 많고 우리가 그 변화들을 보고 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결정하지 못하셨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점들
다 그런 점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분께서는 예.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들을 앞에서 현명한 선택들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예. 뭐 고민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 얘기로 김문수 전 후보는 나와야 됩니까? 나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자유의지죠. 아, 뭐 그렇죠. 자유의지죠. 근데 선대위 해단 시기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읽겠습니다. 당 대표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라는 것. 예. 이러면서 당 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좀 애매하죠. 아하. 김덕수와 같은 약간 시즌 2, 김덕수 시즌 2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도 나올 수도 있다. 우리 당의 후보 그러면서 행보는 예. 당권에 대한 행보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1번은 우리 당 그래도 우리 대선 후보로 나가셨던 분이 우리 당을 쓰레기 더미라고 하는 거는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 근데 예. 이거를 떠나서 당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는 뒤로 하고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께서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고 계십니다. 탄핵 반대에 대한 의견을 좀 명확하게 내지 않았고 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긋기 안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은어겐 집회를 지나가기만 해도 거기에 참석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 교체 건에 대해 있어서도 저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예. 경선 과정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김덕수. 말씀드렸듯이 예. 김덕수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 교체권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예.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중진 의원은 1년 뒤면은 다 있더라. 예. 어떤 망각 정치에 기대서 예. 우리가 현재 이제는 앞으로의 예. 단계를 밟아가면 안 되고요. 어허. 망각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께서 정말 미래를 보는 정치를 하실 수 있는지 예. 이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워딩이 당권에 대한 욕심이 없다, 당 대표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는 것이지 예. 김덕수 시즌 2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 대표 출마를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 행보들을 보시면은 예. 어떻습니까? 현충원 가시고 어.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예. 분명한 예. 당 대표에 대한 출마 의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는 잘잘못이 이것도 예. 마찬가지 아닙니다. 예. 그분의 선택의 문제인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현명한 선택을 예. 당을 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건 어때요, 의원님? 일각에서는 최근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어제 이제 보도가 됐던데,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나오고 김문수 후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불과 한 2달 전에 있었던 대선 경선이 그냥 똑같은 리매치잖아요. 그러면 또 계파 간의 충돌, 친한과 친윤과의 충돌, 분열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 아예 그냥 두 사람 다 안 나오는 건 어때? 라는 의견들도 있다라고 이제 어제 좀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예. 이렇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우려 같아서. 충분히 이해가고요. 하지만 친한 대 친윤, 아하. 친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게 과거고 예. 대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윤이 없으니까. 윤이 예. 없고 예. 또 윤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국민의 예. 심판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친한데 친윤의 프레임을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사람 기준으로 나눈 게 간명해서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식 대 비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혼란이 있다고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과 절연을 하고 다음 대표는 절연이 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개혁안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 정리가 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예. 거기서 우리가 당대표 격으로 나올 수 있는 후보가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없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그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은 한 전 대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4는 나오는 개인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친윤 대 친한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식 대 비상식 그리고 과거 대 미래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개파루에서 친윤 대 친한 이렇게 하지 말고 비상식 대 상식, 과거 대 미래 이렇게. 그럼요.
그럼요. 예. 아니 그리고 이게 당이 지금 갈피를 못 잡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뭐 계파의 갈등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는 당권의 그런 당대표의 부재, 뭐 지도부의 부재, 리더십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워낙 비상식이 우리 당을 지배했습니다. 예. 그리고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상식이 지배하는 과정 예.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그 과정과 길목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예. 쇄신하고 개혁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예. 워낙 그 지난 우리가 갔던 그 어떻게 보면은 예. 예. 그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좀 극단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만약에 김문수 전 후보가 당대표 또 해야 되겠어 하고 나오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 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께서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거에 따라서 예. 뭐 한 전 대표가 얼마나 그걸 고려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주변에서 이제는 좀 나오셨으면 하는 그 육에 있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이라면은 예. 그 목소리들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7명, 8명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과거에 머물면은 우리 당의 지금 전당대회라는 거는 예. 존폐의 문제가 예. 걸려 있는 지금 전당대회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는 예. 더 그 육의 목소리가 어허. 8, 9로 확대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짧게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데 뭐 누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뭡니까? 차기 국민의 원내대표의 덕목 뭐라고 보세요? 지금 개파 중심적인 중립적인 분이 나오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예. 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전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예. 과거에 대한 반성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친윤이더라도 예. 대통령과 선긋기 절연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한지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감사합니다.